혹시 그 사이에 체중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하나요? 아니요. 여기 눈밑 지방, 그 다음에 팔자 주름, 그 다음에 여기 일부 이렇게. 왜 모델들 얼굴 보면 여기는 이렇게 갸름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받잖아요. 그거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바이어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처짐이 개선이 되려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부위에 넣어줘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얼굴이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살짝 처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런데 이쪽 부위가 약간 나사가 풀린 것 같아요. 좀 조직이 느슨해져 있고 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울세라를 해서 압착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컬트라만으로도 이렇게 좀 개선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좀 눌러서 연예인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은 얼굴은 좋겠습니다. 이 지방이 축적된 부위를 코, 입술 얕은 지방이라고 하는데 나소레비알 팻 패드라고 합니다. 거기하고 여기 저울 팻, 웬만해서는 여기는 주입을 안 하는데, 여기 피부가 자꾸 구겨지는 경우에는 얕은 층에다 넣어서 진피 바로 밑에 층에다가 넣어서 피부를 탄력 있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 심부지방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비쳤을 때 유난히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0.5cc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부위 이렇게 해서 얇은 피부를 보완하는 거죠. 이 부위가 부풀면은 인중이 부각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부 쪽에만 넣을 겁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앞볼하고 눈 밑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넣을 거고요. 여기도 약간 여기 좀 함몰되어 있는 부위가 있어서 0.5cc 정도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당겨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 1, 0.5, 0.5, 여기 1 내지 1.5cc 정도 이런 식으로 주입이 될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만져져서는 안 돼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안 만져질 정도로 타이트해야지 얼굴이 팽팽한 거거든요. 여기를 최대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끔. 제가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메디알 슬프 쪽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피부 밑에다가 캐뉼라 끝이 약간 비쳐 보일 정도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터럴 스프 쪽. 레터럴 스프 쪽에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광대가 더 커져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눈밑 피부를 강화시키고 싶을 때는 27게이지 4cm로 아주 한 방울씩 0.01cc씩 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2cc라고 했는데 2cc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캐뉼라가 들어갔다 나올 때 0.05cc 이런 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부지방층이 아니라 얕은 지방층하고 진피 하층 쪽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췄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좀 반짝 빛나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쌩쌩하고 여기는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매끈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됩니다. 여기 유착을 조금 풀어주면서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0.5cc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0.5cc 주입을 할 텐데, 이거는 27게이지 4cm. 만약에 여기다가 뭐 한 반 병씩 넣는다 그러면은 볼륨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1cc 넣는 것 갖고는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냥 약간 피부 탄력 증가, 그 다음에 조직 고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구렛나루 밑에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눈밑을 할게요. 이쪽은 끝났어요. 이제 심부지방층에 들어가려면 질긴 조직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캐뉼라를 살짝 돌려가면서 넣으면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틴달 현상이란 것이 없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눈 밑에 얇게 들어갔을 때 푸르게 비쳐 보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엘란센은 약간 황색종처럼 누렇게 떠 보이는 현상이 아주 드물게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눈밑은. 네, 여기 끝났고요. 이제 진피 하층 주입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착이 많아서. 그래도 터넬링을 잘 했고요. 그냥 저항이 가장 적은 피하층으로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연세가 드셔서 여기 피부 탄력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피하층에 조금 긁어가면서 주입을 해주시면 피부 주름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여기는 주입하기 좀 어려운 부위인데 아주 소량씩 최대한 분배를 잘 해주고 또 손으로 몰딩을 잘 해주면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팔자를 안 했죠. 아까 이제 팔자 할게요. 팔자를 할 때 먼저 가장 깊은 층에 이렇게 살살 진입시켜서 침윤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얕은 층을 다시 25게이지 4cm. 너무 과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넣어주고 손가락으로 풀어줍니다. 이쪽도 아까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깊은 층에 들어갈 때 무작정 확 넣지 마시고 살살 돌려가면서 아파하면 살짝 뿌려주고요. 그렇게 적당한 압력으로 넣어줘야지 환자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얕은 층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술은 끝났습니다. 자, 거울 한번 보여줄게요. 자, 시술 직후에 마사지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여기 팔자 쪽은 제한된 공간 내에 액체를 많이 채웠기 때문에 만져보면 꼭 덩어리처럼 뭉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깨기 전에 그걸 해주셔야지 마취가 깨고 나서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마취가 되어 있을 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옆에는 살이 없는 상태에서 울세라를 하려고 하면은 이쪽 부위만 해야 되고요. 울세라보다는 가장 먼저 한다면 써마지가 좋을 것 같아요. 써마지가 이렇게 좀 늘어난 피부를 딱 수축시켜 가지고 쫀쫀하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한다면은 울세라보다는 써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병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 시술은 여기서 마치고 3차 시술을 한 달 후에 할게요. 왜냐면은 콜라겐이 많이 생성된 뒤에 해서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것의 단점은 콜라겐이 많이 생긴 뒤에 하게 되면은 저항이 늘어나서 시술할 때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디자인이 별로 변할 일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한 달 만에 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콜라겐으로 찔겨지기 전에 하는 게 덜 아픕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